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회사가 외관법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판단과 회계감사 계약 체결 보고 기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회계실무자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적 절차는 1. 회사가 외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2. 외감 대상일 경우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서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 회계감사 대상 판단이라는 것이 올해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회계감사 대상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4주차로서 2019년 기말결산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말결산 일정은 12월 31일경에 기말재고실사를 필두로 해서 1월 첫째 주에 매출마감, 제조원가 계산 및 매출원가 배분 등 기말 결산을 합니다. 3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완료를 해야 하므로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는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6주 전까지는 개최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전까지는 결산을 완료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말결산 일정이 이와 같은 경우 2019년 회계년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는 언제 판단해야 할까요? 2019년 기말결산이 완료되어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재무제표를 회계감사하기 직전에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감사 대상일 경우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실사에 입회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12월 31일 이전에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법인이 회사의 기말재고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회계사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통제 환경을 이해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중간감사도 실시해야 하므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간감사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월달 이전에 회계감사 계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기말 결산이 완료되고 재무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회계감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기말 결산 재무제표가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2019년 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말결산이 끝나면 곧바로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도에 우리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즉시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회계년도에 대한 회계감사라고 해서 2019년 기말 재무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1년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체결 및 신고 기한을 못 맞출 경우 회계감사인을 배정을 받게 되므로 회계감사 수수료가 증가할 리스크가 생깁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 여러분들은 기말결산 및 회계감사, 이사회 준비 등으로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 대상 여부 판단 및 계약 체결 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8년에 외관법이 개정되어 2019년 회계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1.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2. 부채가 70억 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3.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 여부 판단은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했었습니다. 2019년 회계년도부터는 자산이 120억 원 이상, 부채가 70억 원 이상,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네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시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소규모법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소규모 법인을 벗어나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므로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생기므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이러한 규정 이후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회사만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회계감사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면 소규모 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복잡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500억 이상 한 가지 조건만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 역시 다른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식회사의 경우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는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회계감사 대상이 되며 유한회사일 경우 사원수 50인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총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에는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사원은 사원, 대리, 과장 할 때의 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은 회사가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었다가 처음으로 소규모 기업을 벗어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초도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 하던 것을 처음 하므로 이러한 유형이 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갈 위험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계속감사 계약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 후 45일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4일까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팀장주처럼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상장 대법인이어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계감사 대상 판단과 계약 체결 기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회계실무자 여러분, 기말결산, 회계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하시길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